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잡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잡 인터뷰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 입장에서 캐나다에 와서, 캐나다는 미국에 와서 인터뷰를 해야 잡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, 또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알고 있으면은 잘할 수 있는지,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한국에서 일을 처음 시작한 게 2004년이었는데 사실 한국말로 인터뷰는 그때 딱 한 번 해보고 해보지 않았는데, 사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면 저는 한국말로 인터뷰하는 건 잘 모르겠고, 또 뭐 한국에서도 인터뷰를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, 하지만 이제 캐나다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. 처음에 이제 잡을 때도 그렇고, 또 회사 내에서 또 다른 포지션에 지원을 한번 한 적도 있었고, 그리고 또 한번 회사를 옮겼거든요. 그래서 인터뷰를 할 경우가 꽤 있었고, 또 신기하게도 저 스스로가 인터뷰를 굉장히 이제 잘한다라고 이제 느끼거든요. 그 참 신기한데, 왜냐면 제가 처음에 2010년에 여기 와서 잡을 구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든 게 인터뷰였습니다. 이 인터뷰를 영어도 잘 안 되는 마당에 인터뷰까지 하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, 그래서 정말 인터뷰를 왜 하는지 막 그런 이제 막 근본적인 고민까지 하고, 사실 그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이렇게 좋은 사람을 고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다들 인터뷰를 하지만 과연 이 인터뷰가 효용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거, 그런 막 이제 고민들을 엄청 했었습니다.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한 점은 아닌 것 같고요. 어차피 뭐 이 제도,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시스템에 맞춰서 일을 한다는 거니까, 그 고용 과정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뭐 합리적이진 않더라도 일단 인터뷰라는 거를 봐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인터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, 여기서 물어볼 때 보통 대부분의 질문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얘기를 해봐라. 이게 이제 가장 그런 큰 줄기입니다. 그래서 모든 질문이 대부분 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. 뭐 한국처럼 뭐 자기소개를 해봐라 이런 게 처음부터 막 나오진 않고, 물론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, 그래도 대부분의 중요한 질문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,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냐,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모든 인터뷰 질문의 형식입니다. 그러면 이거 대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예시로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. 왜냐면은 그냥 뭐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잖아요. 하지만 내가 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일에서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일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, 인터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얘가 이런 일을 해봤고 대충 이런 거는 잘 아는 애구나,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구나, 이제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인터뷰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, 사실 질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예시를 들어야 하는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몇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면,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성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 경우가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인데, 그런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예시를 일단 잘 생각을 해 놓으시고,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질문에 맞게 그 예시를 사용을 해서 대답을 하면은 그게 훨씬 수월합니다. 그래서 매번 이렇게 질문에 따라서 새로운 이렇게 그거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, 같은 예시를 여러 번 들어도 상관없거든요. 같은 예시를 여러 번 들어도 상관없고, 조금씩 다른 측면으로, 뭐 모든 일이 그렇듯이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. 뭐 가령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커스터머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일맥상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,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상황이 이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내 그 상황을 해결을 해서,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수치 같은 걸 들어서 내가 뭐 10% 원가 절감을 했다, 뭐 10% 프로세스가 향상했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까지 마무리를 하면은,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
우리 회사에도 있는데 얘가 우리 회사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항상 중요한 점은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토대로 그 다음에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갔는지 그 다음에 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훌륭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알고 계셔야 될 점은 이 인터뷰라는 게 물론 이제 실제로 매니저가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자리긴 하지만 또 인터뷰의 가장 큰 또 부분 중에 하나는 페이퍼워크예요. 서류 작업.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인터뷰 자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이렇게 달아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 질문하는 것도 아무거나 막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인사부에서 HR에서 이렇게 인터뷰 퀘스천을 줍니다. 그럼 그 퀘스천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몇 개 골라가지고서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, 매니저들이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도 일단은 그러니까 질문을 물어봐야 될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인터뷰 예시, 예상 질문 이런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 사실 똑같이 매니저들도 그런 이제 예상 질문들을 쭉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골라서 질문을 하고 또 그 각각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본인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니저랑의 그런 매니저 마음대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은 또 매니저도 일정 프로세스를 따라야 됩니다. 이게 큰 회사일수록 그런 게 더 강하고 또 이렇게 항상 이 사람을 고용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들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좀 더 잘 고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모든 매니저들이 다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페이퍼워크도 다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막 받아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은 자기 이제 페이퍼워크를 그 시간에 이제 채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러니까는 그 당장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중에서는 또 이제 거기에 정해져 있는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 자기가 직접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뭐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여기 직업을 잡았을 때 그 매니저가 이제 저한테 그 SAP 그 ERP 시스템 있잖아요. 그거 사용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사용 경험이 많고 뭐 PO도 내가 발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트랜잭션 코드라고 하죠. 이렇게 스크린 네임 뭐 ME2M 뭐 ME2M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매트리얼 마스터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궁금했던 거는 이 친구가 SAP를 잘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디테일까지 설명을 하면은 일단 그 질문에는 이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준 게 되겠죠. 그래서 꼭 SAP 뿐만 아니라 뭐 엑셀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중요시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고 또 뭐 분야에 따라서는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런 뭐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항상 또 예시를 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 인터뷰를 할 때는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 자신감이라는 게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이 자신감을 실제로 가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처음 직업을 구할 때랑 그 다음에 지금 직업을 구할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다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또 평균적으로는 한국보다는 좀 일을 다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좀 기본이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 제가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남들하고 결코 뒤처지진 않고 더 잘하면 잘했지 뒤처지진 않는다.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영어를 나중에 배웠기 때문에 액센트가 있고 하지만 뭐 근데 사실 그거가 그렇게 불이익이 된다라고 뭐 사람들하고 농담할 때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일 자체 할 때는 그렇게 불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거를 제가 몇 년 동안 겪다 보니까
좀 제가 하는 업무 자체에 좀 자신감이 생기고,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할 때도 뭔가 좀 더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말을 하게 되고, 나 이런 일을 했다, 나 이렇게 잘한다, 이렇게 막 스스로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, 그렇게 인터뷰를 몇 번 하고 또 오퍼들 몇 번 받고 이러니까 좀 인터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 또 자신감이 있으니까 아마 또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. 분명히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. 그래서 인터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, 뭐 사실 처음 와서 여기서 인터뷰를 잘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고, 사실 언어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근데 인터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, 연습을 통해서 분명히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물론 저처럼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좀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하겠지만, 분명히 연습을 많이 하면 훨씬 쉬워지고, 또 그런 인터뷰 뭐 질문 예상 뭐 리스트 이런 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,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했던 예시를 들어서 그걸로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을 극복을 했는지,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수치를 더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좋은 인터뷰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오퍼레터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목표를 오퍼레터로 정해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, 왜 회사를 지원할 때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아닌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, 이 포지션이 나한테 좋은가 안 좋은가, 또 월급을 얼마나 줄까,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런 생각들은 사실 오퍼레터를 받고 나서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잡을 지원할 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뭐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잘 일할 수 있을까, 내가 정말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는 건가, 아니면은 뭐 조건이 괜찮을까,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서,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좀 약간 덜 적극적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, 항상 목표는 오퍼레터를 받는 걸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오퍼레터를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100% 나는 정말 100%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고, 100% 내가 이게 원하는 지금 포지션이고, 난 정말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세로 인터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.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그래도 꽤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. 만약에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지금 내가 다른 게 좀 있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다,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뉘앙스만 흘려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 뽑아놓으면 금방 도망가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제가 실제로 그런 실수를 몇 번 실제 인터뷰에서 해봤거든요.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나면 다음부터 절대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거나 실제 인터뷰를 할 때, 나는 이 회사를 정말 원하고, 난 정말 일하고 싶고, 나는 100% 난 일한다, 이렇게 항상 이런 자세로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되면 오퍼레터를 받잖아요. 그러면 그 오퍼레터를 받고 나서 절대 오케이를 먼저 하지 말고, 시간을 좀 달라, 내가 잘 리뷰를 해보겠다, 잘 검토를 해보겠다, 이러고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. 그러면은 어떤 회사든 100%다 그거는 괜찮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. 정말 내가 이 회사가 정말 내가 가야 되는 회사인가 아닌가. 뭐 만약에 이제 다른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, 사실 뭐 일을 시작한 다음에 다른 회사 인터뷰를 하고 또 취직이 돼도 사실 그건 상관없는 거거든요. 어차피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, 뭐 사실 내가 이 회사에 뭐 빚지거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퍼레터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된 게 아니기 때문에, 항상 오퍼레터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, 그다음 오퍼레터를 받은 다음에는, 그때는 이제 공이 이제 자신한테 넘어온 거니까, 그때는 연봉 협상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고, 정말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드는 회사가 아닌가,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고민은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세요. 그럼 감사합니다.